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발생한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이되어 발생한 암이나 다른 치료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한 암이 아닌 원발성 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발암물질, 또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암 요인으로 인정하는 물질에 노출되거나 업무에 종사한 경우, 발암물질이 작용하는 표적 장기에 발생한 암, 발암물질 최초 노출 이후 질병 발생 또는 진단까지의 일정 잠복기 충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사망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적절한 준비와 심층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직업성 암은 상당 기간 잠복기가 있어 발병 시 5년에서 10년 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의 발암물질 취급 여부와 사용 경위, 노출 정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직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음을 감지하지만 단순히 이 사실만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입증과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업성 암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해당 발암물질의 정확한 특정입니다. 단순히 발암물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장에서 특정 발암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작업자가 이 물질에 실제로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그 노출이 암을 유발할 만큼 충분히 강력했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암물질이 작업 환경에서 존재했더라도 환자가 실제로 이 물질을 흡입하거나 접촉하여 암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가 직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노출을 경험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암의 발병 잠복기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암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노출 후 발생하기 때문에 직업 환경에서의 노출 기간과 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역학조사와 함께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적 요인 외에도 흡연, 음주, 가족력 등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만 합니다. 즉, 개인적인 요인이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직업적 노출과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는 작업 현장에서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산재 인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 환경에서 먼지가 많고 강한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역학조사 결과 발암물질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해성이 없는 물질로 밝혀지거나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기대만으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 불승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성 암을 산재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자신의 주관적 느낌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발암물질의 존재 여부와 그 노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재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재 인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